멜서스는 기본적으로 이런 사회권적 기본권을 반대하겠죠, 당연히. 당연히 반대해요. 거부하고 비판합니다. 그래서 인구론을 쓴 거고, 인구론은 토마스 페인이 인간의 권리를 쓴 8년 후에 나온 책이에요. 그러니까 인간의 권리가 나와갖고 사람들에게 많이 알려졌을 때 멜서스가 이건 아니다 하면서 쓴 책이 이건 거예요. 왜 도와주냐? 그냥 놔둬야지. 영화 인페르노 때문에 인구론까지 우리가 잠깐 살펴봤습니다. 조 브리스트와 멜서스의 공통점이 있죠. 뭡니까? 인구가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나는 거에 대해서의 문제의식은 두 사람이 똑같죠. 멜서스와 조 브리스트도 인간이 너무 급하게 성장하고 늘어나는 거에 대해서 위험하다 똑같습니다. 근데 왜 위험합니까? 멜서스는 인간의 개체가 늘어나는 것만큼, 증가하는 만큼 식량이 늘어나지 않기 때문에 문제가 있다는 거였어요. 근데 사실 지금은 식량 얘기를 거의 안 하죠. 인간의 과학기술 발전하면서 식량도 얼마나 많이 늘어났어요. 그러니까 200년의 차이가 있으니까 그럴 수 있죠. 그 당시에는 식량이 중요한 문제였으니까. 근데 조 브리스트가 말하는 문제는 환경오염이나 아니면은 이런 질병의 위험이었어요. 근데 영화를 보면 마치 지금 우리 세계가 공중보건 정책이나 의료기술이 없는 것 같아요. 인구가 늘어난다고 해서 그렇게 바이러스가 막 유포되고 우리 인간들이 그렇게 공멸하지 않는다고요. 지금의 공중보건 정책이라든가 의료기술이 발달했는데. 그리고 환경오염 같은 것도 뭐 일리가 있죠. 그런데 이 영화에서는 이런 고려가 좀 약해요. 그러니까 너무너무 위험한 거 아니에요. 너무너무 심각한 거 아니에요. 근데 그 문제 제기는 있는데 이게 왜 심각하고 100년 후에 우리가 왜 다 공멸할 건지에 대해서 그렇게 영화를 보고 나면 왜 공멸한다는 거지? 이게 잘 남지가 않아요. 그런 것들. 또 하나는 바이러스를 만들었는데 이 바이러스가 유포되면은 한 3, 4일 안에 인구의 95%가 다 죽는다는 거 아니에요. 그럼 엄청난 바이러스거든요. 도대체 이 바이러스 어떻게 만들었나? 이게 가능한가? 이런 것도 이 영화에서는 전혀 다루고 있지 않죠. 그냥 바이러스가 있는 걸 전제하잖아. 그러니까 이런 거는 제가 볼 때 영화적으로는 되게 좀 빈 공간이라고 생각해요. 너무 무책임하게 뛰어넘는다는 얘기? 지금은 이게 중요한 게 아니니까 그냥 넘어가더라도 중요한 거는 멜서스와 조 브리스트가 가지고 있는 인구 문제의 심각성은 사실은 우리도 심각하게 고민해 봐야 될 문제인 거예요. 그런데 멜서스처럼 식량 때문에 고민할 필요한 게 아니에요. 혹은 조 브리스트처럼 그런 옛날같이 인간이 많아지면 패스트 같은 질병이 바이러스가 돌아서 죽을 거라는 그것 때문도 아니에요. 오히려 우리가 고민하고 걱정해야 될 부분은 이것들보다 훨씬 더 전 지구적이고 위험한 거죠. 사실 우리가 다 알고 있는 문제이기도 합니다. 개인 1인당 사용하는 에너지와 그리고 폐기물 배출량이 있겠죠. 사람마다. 멜서스는 단순히 인구의 증가를 얘기했어요. 그런데 멜서스 이론을 따라가서 얘기하자면 인구가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나면은 이렇게 에너지를 소비하고 그리고 폐기물을 배출하는 양도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나는 거잖아요. 그런데 문제는 지구가, 우리의 생태계가 이렇게 기하급수적으로 배출된 폐기물들을 감당할 수 있느냐, 앞으로. 지구의 온실가스 처리 능력이나 생태계 재생 능력이 과연 언제까지 그걸 감당할 수 있을 것인가. 이거에 대해서 고민을 해야 돼요. 단순히 인간이 늘어나는 문제가 아니라 인간이 늘어나서 그 인간들이 엄청나게 에너지를 써대면, 만약에 인간이 늘어나도 우리가 한 500년 전 세계에서 인간이 늘어난다면은 에너지 소비가 그렇게 많지 않아요. 옛날에 우리가 에너지를 얼마나 소비했다고. 지금까지 인류 역사 5천년, 6천년, 만년 동안 소비했던 에너지보다 아마 최근 몇십 년 소비했던 에너지가 더 많을 수도 있어요. 훨씬 더. 그런데 에너지 소비량은 개인들이 이렇게 많아지고 있는데 인구까지 갑자기 많아지면은 이 에너지를 우리 지구가 감당할 수 있겠냐는 거예요. 오존층이 파괴되고 이산화탄소 등의 온실가스, 지구 온난화, 또 북극 빙하의 소멸과 해수면 상승, 이런 문제들이 일어나면서 진짜 영화 투모로우 같은 재난이, 전 지구적인 재난이 올 수 있다는 거죠.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적극적인 억제 방법과 또 예방적 억제 두 가지가 있습니다. 멜서스와 조브리스트는 둘 다 적극적인 억제를 했던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멜서스는 어떻게 하셨어요? 적극적으로 사람들이 죽을 수 있는 환경을 만들자는 거 아니에요. 사람들이 죽을 수 있도록 건물을 짓더라도 축축하고 그런 병들 수 있는 패스트가 창궐할 수 있는 분위기를 만들어서 거기에 사람들을 많이 밀집시켜서 살게 해서 전염병이 돌아왔을 때 싹 죽을 수 있도록 하자는 거예요. 적극적인 거죠. 존 브리스트는 어떻게 했어요? 더 했잖아요. 본인이 바이러스를 만들어서 유포했잖아요. 유포하려고 했잖아요. 이게 적극적인 예방책이라고요. 그런데 두 사람의 다른 점은 뭐예요? 멜서스는 이론가예요, 이론가. 말만 하는 사람이에요. 본인이 직접 어떻게 하진 않아요. 근데 조 브리스트는요, 실천가잖아요. 진짜 하는 사람이에요. 만약에 멜서스가 그렇게 인간이 문제라고 생각한다면은 사실은 본인이 먼저 죽으면 되지. 안 그래요? 근데 멜서스는 절대로 그런 생각을 하지 않았을 거예요. 절대로. 멜서스가 생각했을 때 항상 억제의 대상은 누구냐면은 가난하고 힘없는 빈민층이었어요. 패스트에 죽어야 되는 사람들은 다 빈민이었지 절대로 부유한 귀족층이 아니었다고요. 반면에 조 브리스트는요. 사람의 귀천을 따지지 않죠. 조 브리스트가 죽어야 되는 인류의 절반은 돈이나 지위나 지식과 관계없는 그냥 정말 숫자로서의 절반인 거예요. 이런 면에서 차이가 있어요. 그리고 또 멜서스 같은 경우는 자기 희생이 없다고 했잖아요. 자기는 죽을 마음이 없잖아. 그러면서 빈민들만 죽으라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 최소한 조 브리스트와 그 일당들은 자기들이 희생하잖아요. 그 여자만 하더라도 본인이 죽으면서 폭탄을 터뜨리잖아요. 그 바이러스를 유포하기 위해서. 멜서스보다 조 브리스트 일당이 훨씬 더 위험하죠. 치명적이고 위험해. 그런데 더 진정성은 있단 말이에요. 이걸 하려고 하는 이유, 인간의 정말 인류애를 하는 거잖아요. 근데 이런 진정성이 더 큰 비극을 초래하는 거죠. 이런 적극적 억제는 상상하는 것만으로도 잔혹하고 끔찍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할 수 있는 거는 적극적인 억제가 아니고 예방적인 억제를 해야 돼요. 그럼 예방적인 억제는 어떻게 해야 돼요? 더 이상 근대적인 성장이나 산업화 시대에 대한 환상을 버려야 돼요. 계속 성장하고 발전하고 많이 만들고 하려는 것들, 이게 다 산업화의 모습이거든요. 근대화의 모습이라고요. 모든 걸 숫자로 계산하려고 하는 것들. 조금은 불편해도 이제 환경을 보존하는 방향으로 사회가 바뀌어야 하는 거죠. 이건 다 우리가 알고 있는 얘기. 금년 여름에 아까도 말했지만 누진세 문제가 뜨거웠잖아요. 누진세 문제를 제기하면 국민들이 부독적으로 해이해져서 전기를 많이 쓴다 한단 말이에요. 근데 어떤 집이 전기세가 많이 나왔어. 그럼 전기세 많이 나온 것도 속상한데 막 죄 짓는 느낌이에요. 죄를 만드는 느낌. 정부가 계속 그런 식으로 분위기를 만들어서 사람들을 다 죄인으로 만드는 느낌이 들어요. 나쁜 놈들이에요. 왜? 개인들이 아무리 전기를 많이 쓴다고 해서 그게 환경을 치명적으로 오염시키지 않아요. 예? 우리 개인들이 아무리 바다를 오염시키고 싶어도 우리가 바다를 오염시킬 수가 없어요. 능력이. 우리는 그렇게. 환경을 파괴하고 자연을 오염시키고 바다를 오염시키는 건 뭐예요? 대부분 기업들과 정부라고요. 기업들이 벌이는 폐수의 양이 우리 개인들이 쓰레기 몰래 갖다 버리는 거하고 비교가 돼요? 그렇게 반대해도 정부가 원전을 만들어 놓고 원전에서 항상 쏟아져 나오는 그런 폐기물들, 또 원전 폭발의 위험성, 이런 것들이 모든 인류가 계속해서 평생을 오염시키려고 하는 오염의 양보다 훨씬 더 많다고요. 비교할 수 없도록. 여름철에 블랙아웃 현상이 일어나는 거, 전기가 다 끊어지는 거잖아요. 이거는 국민들 개개인 가정 집안에서 전기를 아무리 써도 나타날 수 있는 현상이 아니에요. 정부가 기업들에게 하도 싼 값으로 전기세를 보급하니까 기업들이 공장들을 아낌없이 전기를 돌리니까 이런 일이 퍼지는 거죠. 그러면 그 사람들한테 누진세를 돌리고 거기를 예방을 해야지. 왜 국민들 개개인들한테 다 죄인으로 만들어서 그 사람들이 도둑을 해야 한 것처럼 만드냐고요. 아주 나쁜 정권인 거죠. 그러니까 이거는 사악하고 모르지 않는데 그거를.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까지는 환경 오염시키지 말고 자연을 아껴야 됩니다 했을 때 이걸 다 개인들이 받아들였어. 아, 이제부터 내가 잘해야지. 내가 전기를 덜 써야지. 에어컨 틀지 말아야지. 물론 중요해요. 우리도 에어컨 덜 쓰고 전기 덜 쓰는 게 필요해요. 그런데 우리가 환경을 오염시키지 말자 할 때는 더 중요한 거는 내 개인의 각오도 중요하지만 이렇게 기업이나 정부가 이런 짓을 하려고 할 때 그것을 비판하고 못하도록 막는 게 훨씬 더 중요한 거예요. 그런 의미에서 우리 대한민국은 굉장히 인류의 큰 죄를 한번 진 거예요. 왜요? 이명박 정부에서 한 4대강을 막지 못했잖아요. 네? 우리 전 국민이 평생에 걸쳐 우리 자연을 오염시킬 수 것보다 훨씬 더 심각한 거를 이명박 정권이 한순간에 해버린 거라고요. 저거를 다시 처음의 상태로 돌려놓는 것만 하더라도 얼마나 많은 시간이 걸리겠어요. 이게 악이에요. 이게 악. 이게 죄고. 그리고 이때 얼마나 많은 지식인들이 4대강 사업을 하면 물이 깨끗해진다고 얘기를 했어요. 그런 사람들 지금 다 어디 있냐고요. 이거 다 찾아내가지고 대학 강단에 못 쓰게 해야 돼요. 그런 사람들은요. 진짜로. 강에서 이런 게 나온단 말이에요. 이게 말이 돼요? 4대강과 관련해가지고 조금이라도 이득이 본 사람들이 있으면 그걸 다 색출해서 책임을 묻게 해야 돼요. 근데 지금 전 국민적으로 언론도 4대강에 문제 있다는 거 다 알고 있는데도 이거에 대해서 무슨 말 안 하잖아요. 더군다나 지난 정권 사람들은 뻔뻔하게 이걸 아직도 물이 좋아졌다고 우긴단 말이에요. 어떻게 그럴 수가 있지? 진짜 너무 뻔뻔한 거예요. 너무 나쁜 새끼들이에요, 진짜. 너무 나쁜 새끼들. 그렇기 때문에 사실은 멜서스와 조 브리스트보다 지난 이명박 정권이 더 나쁘고 더 사악하고 더 위험한 사람들이에요. 이 사람들이 다행히 정권을 4년밖에 5년밖에 안 한 게 다행인 거예요. 우리나라에서. 한 사람의 탐욕이 이렇게 우리 한반도의 강물 전체를 오염시킬 수 있다는 거, 이게 비극인 거죠. 이런 것만 보면 과연 우리가 인류의 힘으로 예방적 억제가 가능할까? 그것도 사실은 의아해요. 왜? 지금 4대강 이렇게 오염된 거 알면서 그걸 다시 돌려놔야 되는데, 그러려면 우선 물을 막고 있는 볼을 빨리 조사한 다음에 없애버려야 되는데, 물은 흐르면 맑아지니까. 근데 지금 흐르지 못하게 막아놓은 거 아니에요. 그럼 빨리 흐르게 해야지. 근데 그걸 알고 있는데 지금 아무도 그걸 못하고 있잖아. 알면서도. 근데 인류가 과연 이런 위험에 대해서 예방적인 억제가 가능할까? 어떻게 보면은 조 브리스트가 오를 수도 있어요. 이렇게 적극적으로 억제해서 정말 인류를 반응을 죽여놔야지 정신을 차리던가. 근데 그럴 수는 없잖아요. 그러면 결국은 우리가 예방적으로 억제해야 되는데 과연 인간에게 그런 자정의 능력이 있는지, 이제 그게 의문이고, 그래서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사회가 위험사회인 거예요. 울리백이 말한 그 위험사회라는 책이 있는데 그 책을 보면 우리가 다 지금 위험사회에 살고 있는 거죠. 근데 우리가 직면한 지금의 위험은 빈부를 가리지 않는 위험이에요. 옛날 과거에는 가난한 사람들만 위험에 있었고 부유한 사람들은 그런 위험이 없었단 말이에요. 옛날에는. 위험도 계급이나 아니면 부에 따라서 등급이 있었는데 현대사회의 위험은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환경으로 인한 위협이 가난한 사람과 부유한 사람을 가려요? 안 가리잖아요. 현대사회의 위험은 그런 위험이에요. 우리가 직면한 위험이기도 하고. 이 영화는 참 긴장감 있고 재밌게 시청했는데 생각할수록 굉장히 머리가 아프게 한 영화였습니다. 예, 오랜 시간 시청해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 팟빵과 유튜브를 보고 계신 여러분 감사합니다.